네, 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480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려 37년간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배당주로 사랑받아왔던 AT&T가 충격의 배당 삭감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의 짧은 소견을 말해볼까 하는데요. 거대 통신기업인 AT&T는 오랫동안 배당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아온 배당주였죠. AT&T는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이제까지 제공해왔고 매년 30년 이상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 귀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AT&T는 무선 광대역, 텔레비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대기업인데요. 현재 미국 가입자 1억 명 이상과 300만 명에 가까운 기업의 모바일, 광대역, 비디오를 제공하는 AT&T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터너, HBO, 워너브라더스, 잔드르 등을 포함한 워너미디어, 11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 중남미 등 이 3개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T&T는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메가캡 주식회사인데요. 2021년 5월 17일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를 결합해서 새로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협약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상승했었죠. AT&T 거래 조건에 따르면 AT&T는 현금, 증권, 부채 보유를 합쳐서 430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AT&T 주주들과 신규 회사의 71%를 차지하는 주식을 받게 되고 디스커버리 주주들은 29%를 소유하게 됩니다.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결합하여 동종업계와 경쟁할 것이며 HBO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NN, HDTV 이런 회사들을 한데 모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냥 보면 거의 어벤져스급이긴 한데 운영을 잘하면 어벤져스고 잘못하면 온갖 쩌리들까지 다 모아놓은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이 회사는 2023년 매출 52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합병 거래는 2022년 중반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AT&T가 통신 사업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것은 성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미디어 사업 분리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미디어 자산을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핵심 역량에 대해 재포커스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AT&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배당 성장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배당 수익률이 7%에 이르는 배당 귀족으로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주요 원인 역시 배당이죠. AT&T는 타임워너 인수 이후 배당을 늘리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2019년 12월 이후 주당 배당금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배당 귀족으로 남으려면 올해 중 배당금을 올려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이후 AT&T가 배당금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미디어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매출과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할 것이고 AT&T의 재원은 이미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주당 기준으로 이전과 같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T&T는 전 분기 60% 수준이던 배당금 지급 비율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40%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배당 삭감으로 인한 AT&T의 연배당 수익률은 현재 7%대인데 대략 4%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연간 주당 배당 지급액도 현재 2.08달러에서 1.15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AT&T로부터 최근까지 7%의 높은 수익률을 받는 데 익숙한 투자자들이 대거 실망하며 떠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AT&T에 배당 보고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저도 현재 부채가 많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재무 상황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3월에 전략 매도했다고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까지 반토막이면 굳이 AT&T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자,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들만 보면 왠지 당장 다 팔아 제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반대쪽 이야기는 들어보고 팔든가 말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한쪽 말만 듣다 보면 그게 진리 같잖아요. 그럼 배당 삭감과 주가 떡락에도 불구하고 존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자들은 특히 AT&T와 같은 배당 귀족이 배당금을 삭감하는 것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팔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AT&T가 핵심 통신 사업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면서 단순화될 텐데 이는 AT&T의 부채가 줄어들고 재무 상태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AT&T에 빚을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우선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배당을 줄이면서까지 빚을 갚게 되자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암튼 AT&T는 이전에 많은 자산 매각과 다른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이 모든 것이 디레버리징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디레버리징이란 레버리지의 반대말로 빚이나 채무 등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2월 25일 AT&T는 디렉을 소유할 디렉TV라는 별도의 회사를 분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AT&T는 TPG의 30%의 소유권을 약 80억 달러에 매각할 예정이며 이 역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AT&T의 배당 삭감이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향후 배당 성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AT&T가 통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재 5G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사인 버라이즌, T-모바일과의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 팔아제낄 때 존버를 외치는 AT&T 주주들은 이번 분사가 기존에 다 보유하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근 합병 발표 후 AT&T 주가 떡락도 잠재적인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AT&T가 미디어 자산을 디스커버리와의 합병으로 전환하면 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AT&T는 최근 몇 달 동안 발표한 다양한 거래로 성장 전망과 보다 건강한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날씬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위한 길을 열었죠. 투자자들이 존버할지 그냥 여기서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탈지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에게는 AT&T의 잠재적으로 감소된 배당금이 저처럼 일부에게는 매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4, 5%의 배당률이면 현재 1위 통신기업인 버라이즌과 동일한데 굳이 AT&T에? 라는 의문도 들 테고요. 하지만 AT&T의 높은 부채 수준과 성장 둔화를 늘 우려해왔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회사의 성장 잠재력 때문에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도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